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이오 섹터가 어제부터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22일 날부터 24일 날까지 진행되는 아마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오 섹터는 한 6월 20일 요 정도쯤 되면 요거 한참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할 때는 이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는 지금 코스닥은 과열, 코스피는 아직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요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은 하루는 코스닥이 강하고 하루는 코스피가 강하고 이런 그림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요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강해서 시황이라든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 영상으로 따로 코멘트 드릴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요즘 수익 스토리 영상만 좀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자, 2020년 6월 1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아마케 대기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어떤 테마군을 좀 형성하는 흐름들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헬스케어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람이 분다. 자, 첫내 103%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칙가 여유님이 103%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수익 인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첫내 매수가가 19,000원 정도. TSE는 예전에 수익 스토리를 한번 다뤘던 종목이니까 첫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를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군이죠. 이제 센티가 무너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폭락이 크게도 나왔다가 이제 센티가 좋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기술 가치를 봐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임상 1상, 2상, 3상 진행 과정에 있으면 그런 기업들은 또 가치를 얼마 줘야 되고 또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또 가치를 얼마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립된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어디까지 보유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드릴 때도 그렇고요. 바이오 섹터는 그냥 100% 가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2분의 1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 보유해가면서, 분할매도 해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랩이랑 종목을 이제 추천을 공식적으로는 안 드렸었고요. 채팅으로 이제 추천이 한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EDGC라든가, 저희가 이제 차익 실현할 때 액세스바이오,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이제 차익 실현할 때 이거 안 갖고 계시다고 소외감을 느끼는 회원분들이 계셔서, 요 종목을 이제 추천을 그때 당시에 요 자리에서 이제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징기스카님이 진단 관련주를 못 샀다 해가지고, 어제 채팅으로 사보라 했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징기스카님은 미리 팔아먹었던 것 같고, 원칙가 여유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네요. 자, 원칙가 여유님 편입자를 보면, 자, 요 구간이고요. 자, 2만원 바로 밑에 단에서, 그리고 이제 4만원 근방에서 이제 분할매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가 박혔네요. 오늘은 조금 밀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기업을 보면, 이제 회사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봐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CEO에 대한 이력이 굉장히 활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계속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자, 숫자가 언제쯤 찍힐까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보면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면역 항암, 자, 고형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치매, 뭐, 이런 걸로 다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거의, 뭐,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개발 전략을 한번 보면, 자, 후보 물질을 확보를 하고, 이제, 빅데이터로 후보 물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자, 신규 파이프라인 자국 지속 발굴 및 임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전문성 확보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를 하고 동반 진단, 기술 이전. 자, 기술 이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임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이제 임상을 성공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기보다 좀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마커로 한자균 선별을 한다. 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진단 기업이에요. 요 기업도 이제 진단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주기에 걸친 다국적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추진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이죠. 자, 내용을 보면 자, 6월 22일부터 24일 날까지 온라인 아마케가 있습니다. 이 아마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5월 31일 날 자, 회원 방송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바이오 테마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진단이 테마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첫랩이라는 종목은 진단 관련 후발주 정도로 봐주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이제 뭐 진단키트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다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진단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시젠 랩지노믹스, EDC 등이 뭐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뭐 항체 관련주들, 오늘 보니까 에클론도 우리 보니까 100%가 넘어갔던데, 셀트리온 시리즈가 이제 항체 관련돼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좀 이제 끌고 가고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치료제 관련주들이 줄줄이 흐름이 좋은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쪽으로 이제 옮겨와서 알테오젠이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포인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암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HLB가 있을 것이고요. HLB 그리고 유한양행, 이제 뭐 어저께 상한가 바뀌었던 레고캠바이오,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아마케에서 이제 이번 아마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발표를 하는 기업이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버무려져서 자, 이제 테마를 좀 형성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제로 엮여있는 어떤 테마성 관련주들, 암 관련주들, 그러니까 아마케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막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튀어주지 않은 기업들 좀 찾아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미생물 생명정보 분석 서비스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철랩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및 감염 진단 솔루션 개발을 그리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천종식 대표이사가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보면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전 세계 1% 과학자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보면 과거에
G가 맞나? G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결국 후세에서 이제 말아먹었지만 굉장히 흥했던 기업이죠. 자, 이 천종식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의 에디슨이 돼서 이 바이오 기업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 뭐 2년씩 걸렸던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2년씩 걸렸던 부분들이 이제 뭐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 슈퍼컴퓨팅으로 뭐 해가지고 어떻게 뭐 빅데이터를 돌리고 뭐하고 하면 이거를 무슨 뭐 6개월 만에 줄여서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뭔가 정보를 분석하고 그거를 어떤 기술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업들은 좀 이제 앞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자, 공모가 한 4만원 정도인데, 자, 공모가 한 2분의 1 정도 되면 보통 이런 파동들이 한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만원 요 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2만원 요 근처에 있을 때는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다,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걸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테마성 관점으로 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이오 자체가 이제 이 섹터 바이오라는 이 섹터 자체가 그냥 저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의미를 둬서 이제 기술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파고들어서 하다 보면 무언가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숫자가 보이는 시점부터는 다르겠죠. 이건 진짜 장기 포지션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겠죠. 이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런 게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셀트리온 계열이 될 것이고, 이제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은 뭔가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제 가치 산출이라는 거를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나가면서 보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계좌 비중의 10% 내외로 비중을 운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권유를 많이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6월 20일부터 24일 날 있는 이 아마케라는 이 대기 이슈가 어떤 이슈성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뉴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하면 또 수익수들 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